아일랜드는 영국의 왼편에 위치한 유럽의 섬나라입니다. 이곳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국의 인구수는 약 500만 명인데 미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은 3천만 명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중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현재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 MC 코난 오브라이언과 크리스마스 캐럴송으로 유명한 머라이어 캐리도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죠. 이처럼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많은 이유는 뜬금없게 도 감자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감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곡물로 필수 식자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자를 전 세계인이 먹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자의 원산지가 안데스 산맥이기 때문이죠. 안데스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15세기 후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야 처음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죠. 그런데 안데스 산맥에서 처음 감자를 발견했던 스페인 사람들은 감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개한 민족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아메리카에서 유럽까지 오랜 항해를 하면서 상하지 않는 음식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자였습니다. 따라서 감자는 16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 유입됐죠. 그런데 유럽에서 감자를 접한 유럽인들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졌고 다른 열매들과 다르게 땅속에서 자라서 악마의 열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감자에는 독성분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감자 사용법을 몰랐던 유럽인들은 감자의 싹과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까지 먹었는데 이곳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분이 들어있죠. 따라서 감자를 먹었던 유럽인들은 복통과 식중독에 시달렸고 감자를 더욱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중세 유럽에서는 감자를 대상으로 종교 재판을 했는데 재판장이 감자의 유죄 판결을 내려 감자는 화형을 당했다고 하죠. 이처럼 감자가 전파된 초기에는 감자를 열등한 식물로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감자를 사랑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돼지였죠. 잡식성인 돼지에게는 감자가 최고의 먹이였습니다. 덕분에 인간은 겨울에도 돼지 사육이 가능해졌고 많은 국가가 돼지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육식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죠. 감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돼지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조금씩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1770년대 초 유럽에는 혹독한 겨울 추위가 계속됐고 여름에는 비가 끊이질 않았죠. 이는 식자재 생산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여러 토양, 여러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대체했고 감자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후 1789년에 4,500헥타르였던 감자밭이 1892년에는 151만 헥타르로 무려 300배 넘게 늘었죠. 또한 영국에서는 19세기부터 감자가 가장 중요한 식자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선과 감자를 튀겨서 만든 영국의 대표 음식 피쉬앤칩스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피쉬앤칩스가 탄생하기 전 영국인들은 고기와 빵을 곁들여 먹었는데 고기와 빵은 비교적 고가였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부담되는 식사였습니다. 따라서 고기는 생선으로 빵은 감자로 대체하여 요리한 식품이 피쉬앤칩스였죠. 기선에 의한 트롤 어법으로 처리하기 힘들 만큼 얻어진 생선과 가축의 먹이로 쓸 만큼 흔해 빠진 감자 덕분에 피쉬앤칩스의 가격은 노동자들에게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즉 피쉬앤칩스는 자본가 밑에서 힘들게 일했던 노동자들의 애환을 달래준 음식이었죠. 유럽 전역에서 감자를 외면하던 시절에도 유일하게 감자를 좋아해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서쪽에 위치한 아일랜드였죠. 아일랜드는 북위 50도가 넘는 고위도 지방입니다. 즉 작물이 자라기 힘든 환경이죠. 그들은 귀리를 거칠게 부수거나 가루로 만든 오트밀과 버터 같은 낙농식품으로 영양을 보충했는데 귀리와 버터만으로는 겨울나기가 힘들었고 귀리가 흉작일 때는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자는 아일랜드인들에게 최고의 식량이었죠. 따라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감자를 혐오하던 17세기부터 아일랜드에서는 감자가 재배작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었는데 영국은 아일랜드의 농지를 몰수해서 영국인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소작농이 된 아일랜드인들은 농사를 지으면 영국에 지대를 지불해야 했죠. 그런데 감자는 지대를 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에서 감자 재배는 더욱 확대되어 18세기에 들어서는 감자가 거의 유일한 식량이었죠. 당시 아일랜드인 한 명이 하루
하루에 소비하는 감자 양이 무려 4.5kg에 달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감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영양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일랜드 인구는 1754년 320만 명에서 1845년 8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인구는 1845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1845년 영국 남부에 있는 화이트섬에서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감자잎 마른병으로 불리는데 감자잎의 반점이 검게 변하고 줄기와 덩이줄기까지 번지면서 감자를 괴사시켰죠. 감자 역병은 빠르게 영국 전역으로 퍼졌고 아일랜드까지 도달했습니다. 감자 역병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급속도로 번지는 특징을 가지는데 하필 1845년 여름 아일랜드에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따라서 감자 역병은 삽시간에 퍼졌죠. 심지어 아일랜드에서는 럼퍼, 한국어로 점질 감자로 불리는 역병에 저항성 없는 단일 품종만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질 감자는 적은 비료와 빈약한 토양에서도 재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빈곤했던 아일랜드의 최적의 품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자 역병에는 최악의 품종이었고 1846년 아일랜드의 90% 이상의 감자가 역병에 걸렸습니다. 이는 아일랜드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는데 앞서 말했듯이 감자는 아일랜드의 거의 유일한 식량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사태의 결정타를 날린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감자 역병으로 굶주림에 시달렸던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여전히 소작료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영국인 지주들은 아일랜드인이 각종 곡식을 수확하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던 아일랜드인들은 면역력이 약해졌고 온갖 질병에 걸렸죠. 당시 대기근으로 목숨을 잃은 아일랜드인은 무려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묘지도 없어 한꺼번에 매장했죠. 이 사건들로 아일랜드는 영국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했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약 400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자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사실상 이민자가 아닌 난민으로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보통 영어가 통하는 국가로 떠났고 이때 미국으로 많은 아일랜드인이 유입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많은 이유인 것이죠. 미국 보건 계량평가연구소의 학술연구지에서는 2040년 기대 수명 1위 국가로 스페인을 선정했습니다.